명확한 정보를 좀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예, 강의하시다가 뭐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방향을 잡아 드릴 거고 강의 중에 조금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이제 질문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현재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요즘 힘들죠? 그죠? 예, 우리 청년들의 취업, 창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개 대학의 취업 관련, 이제 창업 관련 교수직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뭐 거의 집은 대구예요. 대구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서울을 가니까 오늘처럼 우리 한국 외대 계시는 승현 씨나 현우 씨 같은 분들은 뭐 쌤 서울 갈 때 대면 컨설팅 같은 것도 또 요청하시면 됩니다. 돈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 안 받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매주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채용 트렌드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작년부터 아마 뭐 매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2주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해드려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공고문들을 본인들 다니는 대학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쌤 소개는 대충 알겠죠? 네네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도 고민하셔야 될 문제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떤 시장에서 경쟁을 할 것이냐? 지방에 있을 거냐? 뭐 부산에? 아니면 대구에? 그렇다고 뭐 서울에서? 아니면 한국 안에서? 그죠? 요즘 시대가 조금 달라졌죠.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쌤 세대는, 그러니까 쌤은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쌤 세대는 그냥 자기 고향에 살면 돼. 그냥 한국에서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요, 한국에 살아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무대는 어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글로벌화가 돼야 됩니다. 이미 시대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 때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여러분 잘 봐봐. 휴대폰 하나로요. 전 세계가 연결이 돼요. 지금 보세요. 우리 트러브 씨 같은 경우도, 트러브도, 열심히, 그래, 자기 나라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취업도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조금 더 선진국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이제 달라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옥물한 개구리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진짜 여러분들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오늘 좀 잡아 드릴 거고요. 오늘 뭐 글로벌 커리어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AI 시대에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할 때 바라보는 관점들이라든지 뭐 내가 실질적으로 대학교 재학 중이야. 졸업 예정자야. 지금 이미 내가 D10 비자를 가지고 취업 준비하고 있어. 그럼 각자마다의 본인들의 컨디션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것들, 이런 것들도 제가 오늘 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뭐, 모티베이션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저랑 온라인에서 만나신 분들은 학교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은 뺄게요. 그냥 안 보여드릴게요. 뭐, 지금 대한민국의 취업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음, 뭐, 우리 솔로브 씨 같은 경우는 또, 해외에서 오셨는데 유학생인데, 유학생들의 취업 시장도 만만치가 않고요. 빨리 트러블 씨도 취업이 되셔야지만, 지금 아마 D10 비자일 것 같은데, 뭐 E7이라든지 아니면 F12 비자로 또 트랜스퍼를 해야지만 또 본인들 미래도 설계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 시장 너무 힘들어요. 아마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인 우리 현우 씨 같은 경우도 걱정되죠, 그죠? 지금 3학년이니까. 슬슬 걱정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승현 씨 같은 경우, 뭐,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승현 씨 같은 경우도 지금 1학년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실은, 오후에 1학년, 어제 이제 부경대학교에서 강의하고, 부경대학교 1학년, 학생을 제가 오늘 온라인 멘토링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불과 코로나 전에는, 이제 우리 코비드 19 전에는 제가 1학년생들이
뭐 저한테 취업 컨설팅 해달라, 진로 컨설팅 해달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냥 놀아, 놀아. 놀아도 돼. 1학년 때는 그냥 놀아.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예,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이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심지어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예, 그죠? 예, 그냥 쉬었음 청년들이 자꾸 늘어만 나고 있습니다. 지금 PPT 자료에는 4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 기사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76만 명 이상 넘어갑니다. 아, 트러블 씨, 그죠? 예, 한국이 더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대졸 신입들의 취업에 종말이 왔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더 이상 신입 교육이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KBS에서 얘기한 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 이게 뭐냐면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쌤이 20대 때, 쌤 대학생 때, 쌤 대학교 갓 졸업하고, 이때는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할 때 뭘 봤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봤어. 어떤 대학교를 다녔고, 뭐 전공은 무엇이었으며, 토익 성적은 어느 정도 됐고,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지도 봤고, 자격증이 있는지도 봤고, 뭐 해외 봉사활동, 공모전, 뭐 다양한 이런 스펙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 스펙이 좋은 친구들이 머리도 똑똑하겠구나 라고 해서 기업에서 그런 인재들을 채용했어. 그러니까 이렇잖아. 우리 외대나 경희대 나왔으면 취업 잘 됐어요. 음, 채용을 해. 채용을 하면 기업에서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트레이닝 기간을 가져요. 그죠?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경험들을 여러 가지를 하게 해서 본인한테 맞는 직무를 잡아버려요. 그지? 그게 20년 전의 채용 시스템이었고, 지금은 어떠냐면, 여러분 입장 바꾸나 봐봐. 우리 현우 씨가, 현우 군 맞죠? 남자분 맞죠? 현우 군이 만약에 사장이야.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야. 그러면 신입사원을 채용을 했어. 굳이 교육을 시키고 월급도 줘가면서 굳이 뭐 이렇게 시킬 이유가 있을까? 그죠? 그 사람 떠나가면 어떡해? 그만두면 어떡해요? 그죠? 야, 그러면 회사 입장이거든. 박현우 대표님만 손해란 말이야. 오승현 대표님만 손해. 그러니까 기업들은 요즘 어떻게 해요? 그죠?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채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게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네,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014년도부터 바뀌어버렸습니다. 2014년도부터 NCS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직무 중심 채용을 시작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관점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뭐래죠?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떠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음, 삼성에서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저는 삼성의 그 노예입니다. 모든 제품들이 다 삼성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에어팟, 뭐 휴대폰, 심지어 스마트워치, 뭐 TV도 그렇고요. 그죠? 예, 우리 뭐 보통 그렇잖아. 한국 사람들 삼성이 노예가 되잖아. 삼성에서 휴대폰을 만들어, 가전제품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또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그죠? 심지어 뭐 CJ 제일제당에서 우리 트러블씨 계시니까 할랄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상품, 재화나 용역 서비스가 여러분 대한민국 시장에 맞춰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아니죠. 그죠? 예, 모든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상품, 재화나 용역 서비스가 이제 내수 시장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입장 바꿔 봅시다. 현우 군. 박연우 대표님이, 오승현 대표님이, 트러브 대표님이 만약에, 어, 기업의 이제 오너고 인재를 채용한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대표님이 인재 채용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 대학을 다닌 사람들, 한국 대학 다니고 졸업한 사람들을 채용할까요? 그죠?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환경에서 적응을 할 수 있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뭔가 해외 이제 글로벌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람들. 잘 봐요, 현우 군. 승현 씨 잘 봐. 한국외국어대학교나 경희대학교나 뭐 아주대학교나 뭐 경북대학교나 한국에서는 좋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맞아 좋은 대학이야라고 얘기를 해. 근데 트러블 씨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어 경북대학교 그러면 알아요? 어 그죠? 미국에 가면 경북대학교 나왔는 게 인정해줘? 유럽에 가면, 영국에 가면, 싱가포르에 가면, 그럼요, 지금 시대가 완전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글로벌 시대로 터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시죠? 오늘 강의에서는 감만 잡으시면 돼요. 감만 잡으시고 제가 강의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쭉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 글로벌 산업과 채용 트렌드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할 때 그 기준을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개인별로 내가 취업 방향성을 어떻게 짤 건지, 그리고 우리 트러블 씨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우리 나머지 분들한테는 대한민국 정부 지원 제도인 K무브 사업을 통해서 해외 인턴십이나 해외 취업을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오늘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해하고 계세요? 아마 트러블 씨가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내 기업 괜찮습니다. 네네네. 아니요, 아니요. 요 채용 트렌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채용 네, 트렌드. 예, 자, 대한민국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기업은요, 완성된 스펙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지금이라도 당장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무 방향성의 설계를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왜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에비던스를 준비를 잘 하시고,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잘 만드셔야 되는데 무엇을 공부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해봤는가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쌤이 이번 상반기에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농대죠. 농생대에서 하는 캡스톤 디자인의 심사위원 그리고 취업 특강을 위해서 취업 창업 특강을 위해서 그날 갔어요. 예, 심사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국에 있는 440개 대학에서 거의 대부분이 4년제 대학교는 캡스톤 디자인을 다 합니다. 4학년 2학기가 되면. 근데 이제 발표팀들이 있고 뒤에 학생들이 앉아 있단 말이야, 나머지 팀들이. 근데 발표하는 팀들이 쭉 나왔어. 나와서 팀장이 혼자서 발표를 쭉 하는 거야. 시작했는데 제가 잠깐만요, 이랬어요. 거기 뭐 그때 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다 엄청 많았어. 제가 잠깐만요, 그랬어요. 팀장이 발표를 하되 팀원들이 각자 소개를 하시고 내 팀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발표 다 하시라고.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보고 이 친구들 발표하는 팀들마다 나올 때 사진이나 영상 좀 찍어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캡스톤 디자인 안 하는 대학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나 면접 볼 때, 제가 뭐 캡스톤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거 쓸 이유가 없어요. 네, 캡스톤 디자인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학교에서 어떠어떠한 프로젝트에서 제가 어떠한 역량으로 어떠한 그렇죠. 직책을 맡아서 어떤 걸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패스합니다. 넘어갈게요. 즉, 대한민국 2026년도 채용 트렌드를 요약해드리면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뭐죠? 스킬 기반 채용이 확산이 됐고, 지금도 우리 트로브 씨가 들어온 것처럼 글로벌 다문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요. 2024년도 하반기 공채, 작년도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던 상반기 공채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채용 공고에 우대 사항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해외 거주 경험자 우대 이렇게 올려놨어요. 심지어 금년도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쵸? 삼성이 모든 업무를
이제 3월 달부터 영어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삼성의 직원들이 한국 인력들이 12만 명, 글로벌 해외 인력들이 13만 명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문서를 만들어서 이걸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또 영어로 만든 거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회사가 너무 써야 되는 기회비용이 많다. 그래서 아예 영어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다문화에 대한 이런 관점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신입이나 경력의 경계들이 많이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쌤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얘들아, 제발 상가집 가는 것처럼 증명사진 좀 찍지 마. 제가 이랬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중고 신입을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현우 군처럼 SCM이라든지 뭐 구매 그죠? 예, 이쪽으로 갈 것 같으면 왠지 나는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했고 이런 쪽에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좀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굳이 막 넥타이도 그렇고 우리 그렇잖아. 우리 증명사진 찍으면 완전히 상가집 가는 분위기잖아. 그런 개념 말고 조금 커리어가 있도록 좀 멋있어 보이게. 뭔가 이 사람은 그냥 경험이 많은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AI 활용 능력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대한민국이 AI 활용 능력이 전 세계에서 2위입니다. 쌤조차도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글로벌 기업이 보는 한국 인재들의 기준이에요. 아, 중요하죠.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쌤, 저 아직 2학년이고요. 3학년이고요. 근데 제가 아직 경험도 없고 영어도 부족한데 제 같은 사람이 어, 해외 기업에서 저를 뽑아줄까요? 그죠, 여러분? 예, 부모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쌤,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 해외 취업 갈 건데, 해외 인턴십 갈 건데, 야, 누가 너를 뽑아줘? 너 가서 외국인 노동자 취급받고, 단순 업무밖에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요. 맞죠? 그러겠죠, 그죠? 예. 근데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처럼, 인재를 채용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구도가 아니라 내일 당장이라도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거고, 글로벌 기업들은요, 뭘 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부경대학교를 나오고 경일대학교를 나오고 강원대학교를 졸업했고 뭐 거기서 학점이 얼마가 됐고 토익 성적이 900점이고 여러분 그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거 인정해 줄까요? 음, 그쵸? 예. 글로벌 기업들은 뭘 보냐면요. 어, 태도, positive attitude. 예, 긍정적인 사고 방식, 특히나 뭐죠? potential ability. 예, potential ability. 자, 제가 다른 사이트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예, 창을 하나 또 바꿀게요. 예,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디아펙스 글로벌 코리아 보이시죠? 네, 이쪽 들어가면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봐. 대표라고 생각하고. 자, 보세요. 이 친구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죠? 어린 것 같죠? 네, 이 친구. 어린 것 같죠? 네. 대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1년을 휴학기를 내고 금년도 1월 15일 날 출국한 싱가포르에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예요. 네, 대학교 3학년이에요. 작년 11월 달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해서 1월 달에 1월 15일 날 출국해서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에요. 22살이에요. 가능할까요? 그죠? 예, 이런 친구들도 해요. 자, 이 친구. 예, 대구입니다, 대구. 예, 경영학과를 전공을 하고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좀 어려워서 한 1년 이상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똑같이 금년도 1월 달에 출국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 57층 셀라비에서 WIP 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뭐가 잘나서? 뭘 잘해서? 예. 근데 이 두 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때요? 밝죠? 그죠? 예, 엄청 밝아요, 이 친구들. 예,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은요. 막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내가 뭐 어떠한 자격증이 있고 국내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해외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이런 건 일본에서는 인정해 주는데 나머지 자격증들은 해외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들이 없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 생 같은 경우는 회계학 전공인데 한국공인회계사조차도 해외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회계사를 다시 따야 되고요. 무튼 뭐가 중요하죠? 그죠? 이미지 메이킹, 태도, 그리고 파지티브 애티튜드, 그리고 포텐셜 어빌리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국은 뭔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해봤어, 뭐 해봤어.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뭐 해야 되는데 글로벌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현재 스킬보다는 미래 기여 가능성을 아주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외 기업도 여러분들을 채용해 드릴 수 있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을 통해서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1차 면접, 2차 면접, 임원 면접까지 흘러가죠. 그죠? 근데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레퍼런스 방식이 아주 많아요. 추천식 방식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나머지 거는 이제 요거는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커리어 분석하고 역량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이냐. 파트타임으로 알바해가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아직은 대학생이고 하면 괜찮은데,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3학년 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3학년도 늦어요. 오늘 또 어제 강의 들었던 친구 다른 한 분을 멘토링 해드렸는데 3학년 1학기인데 그 친구가 딱 그래, 교수님 2학년 때 교수님 강의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야. 이 친구가 지금 전공이 안 맞아서 뭐 좀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진로직무 방향성도 못 잡은 친구인데 오늘 제가 쌤이 그런 것도 좀 잡아줬거든요. 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이나 창업을 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단정 지으면 안 돼. 그래도 지금은 창업도 도전해보고, 취업도 도전해보고, 단, 뭔가 선정이 됐을 때, 합격이 됐을 때, 내가 이 회사를 갈지 말지. 해외도 똑같아요. 해외도 여러분들 지원만 하셔서요. 본인들한테 맞는 기업들을 계속 컨택을 해가면서 면접도 뭐 서류 전형도 서류로 지원도 해보고, 또 면접도 봐보고, 면접에서 불합격도 해보고요. 합격했을 때, 이 회사가 내 미래 직업군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내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내리시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해외 간다 그러면 비행기 타는 것부터 생각하거든. 아니야.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 지원해놓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하나 캡처 떠놓으세요. 우리 현우 군하고 우리 승현 씨는 요거 하나 캡처 떠놓으세요. 과거에는 스펙 9종 세트로 채용을 하는 시점이었지만 2014년도 NCS 제도가 들어오면서 직무 중심 채용으로 바뀌었고요.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들이 물론 뭐 해외 기업들은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는 관점들이 전공 플러스 성적 4.5 만점에 4.0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교과목의 성취도, 인턴 경험이나 직무 경험들을 아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했던 것들도 이제 글쓰기 나름이야. 아르바이트 했는 경험들도 직무 역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은요, 영어를 잘하고요. 뭐 이런 게 글로벌 역량이 아니에요. 글로벌 역량은 글로벌 조직 환경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예요. 즉,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공부하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그죠? 습관화로 만드셔야 됩니다. 직무적합도 보시죠. 보통 기업들이 이제 채용할 때 아마 지금 조금 저학년이고, 아직 승현 씨는 저학년이고, 현우 군 같은 경우는 아직 3학년이라서, 국내 취업을 지원서를 안 써봤을 건데, 자소서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어요. 1번,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 2번,
내가 지원한 직무를,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경험과 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자소서. 그 얘기가 뭐냐면 직무 적합도를 이미 입사 지원서 안에서 선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적 합성. 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세대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 회사를 취업을 하면, 회사를 가면 20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20대, 30대, 뭐 40대, 50대, 심지어 60대. 들하고도 뭔가 소통도 해야 되고 협업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하고의 어떠한 조직 적합성도 많이 보는 케이스입니다. 꼭 하나 체크해놓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또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자, 글로벌 커리어 이제 준비하는 방법들이 조금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조금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 해외 취업이나 해외 인턴을 하게 되면, 부담되죠, 그죠? 경제적인 부담도 좀 되고, 비자 비용, 보험료, 뭐,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죠? 그런데 만 18세부터 만 34세 미만의 대한민국 청년은요, 12개월 이상의 고용 조건이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우리 승현 씨, 그다음에 현우 군, 1학년이고 3학년인데 교수님 저, 2학년 마치고 가도 돼요? 가도 돼요. 예,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예, 휴학기 내고 가야겠죠. 뭐 현우군 같은 경우 지금 3학년 1학기인 것 같은데, 쌤, 저 3학년 1학기 마치고 3학년 2학기 마치고 저 해외 인턴십 한번 가면 안 돼요? 단 12개월 고용 조건이 넘어야 돼. 국가마다 조금 다른데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안 돼요.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난 프로페셔널 잡이기 때문에 그런 단순 노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내 전공에 맞춰서 또 내 미래 직업군이랑 맞춰서 그렇게 접근하셔야지만 본인들이 이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얼마? 500만 원, 1년에 3,900명 정도 줘요, 지금은. 코로나 이전에는 5,000명까지 줬어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짜져서, 또 제가, 본인들이, 쌤,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2000년도 때, 그러니까 2002년, 2003년, 2007년, 8년, 9년, 2010년도 때, 2010년도, 13년도 이때, 지금은 2020년대잖아, 그치? 2000년도 때, 2010년도 때까지는 실은 누가 많이 왔냐면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약 한 60%, 70%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취업을 하니까 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취업하고 나니까 이제 깜깜한 거야, 앞이. 왜 월급 이 돈 받아서 한국에서 언제 아파트 사고, 집 사고, 결혼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 그리고 현실을 마주하니까, 해외 가야겠다. 해외 가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뭐 길게는 한 3, 4년 정도 경험 좀 쌓고 와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았고요. 2020년대 지금 코로나를 끝나고 나서는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대학교 재학생들이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막 이런 거 홍보하잖아요. 지금은 대학교 재학생들이 많아요. 왜? 앞서 말씀드렸잖아. 기업이 인재를 채용하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제 커리어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경험으로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대학생들이. 즉, 이 얘기는 교환학생을 안 가세요. 네. 어제 쌤 강의하고 나서도 어떤 4학년생이 쌤한테 카톡 왔는데 자기가 교환학생을 4학년 2학기 때 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주변에서 다 반대하고 있대. 교수님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환학생이 좋을까? 해외 인턴십이 좋을까? 이래나 저래나 교환학생도 해외 나가는 건데.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요즘 교환학생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외 취업을 전공별로 선호도를 보면요. 예체능 계열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상경계열, 오늘 오셨던 우리 승현 씨나 우리 현우 군처럼 이 상경계열, 인문 상경계열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과학이나 공대생들도 엄청나게 많이 가세요. 그리고 복지 및 근무 환경이 우수해서 가시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예,
이런 거 있잖아. 워라밸. 워라밸. 쌤 하나만 다시, 화면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게. 음, 우리 홈페이지 오셨어요. 요거 한번 봐봐요. 이건데 쌤이 얼마 전에 그 SBS에서 나왔던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요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채팅창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거 나중에 강의 끝나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네, 심각합니다. 여기 그 실질적으로 해외 취업을 했던 친구들의 SBS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간호학과 전공자가 미국에 취업을 했는데요. 한국보다 한 4배 정도의 연봉을 받고요.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한답니다. 그죠? 그럼 말 다 했죠? 말 다 했죠. 그리고 워라밸이 이제 보장되어 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채팅창에 올려놨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보셔도 되고요. 뭐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위가 이제 국내는 더 취업 전망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리고 경험이나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해외 취업 가장 하고 싶은 국가가 1위가 미국이에요. 미국 요즘 어렵죠? 만만치 않죠? 그다음 뭐 캐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10명 중 9명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고 계세요. 어제도 우리 북영대학교도 학생들이 어마무시하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이제 해외 취업을 가겠다라는 청년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흐름이. 뭐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가 있어요. 음. 이 국가를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작년에 그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이 채용 사이트에서 지원을 해서 캄보디아로 해외 취업을 가서, 그죠? 사기를 당하고 뭐 감금이 되고 죽음으로 돌아왔죠. 캄보디아가 해외 취업 유망 국가 10개국 안에 들어가 있나요? 없죠? 그죠? 대한민국 정부는요, 2013년도부터 대한민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유망 국가 10개국 국가를 선정해 두었습니다. 중국 있나요? 없죠? 캐나다 있나요? 없죠? 캐나다는 똑같은 미국하고 북아메리카인데 땅덩어리는 큰데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캐나다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국인을 채용하는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캐나다 가신 분들이 한국 교민들이 지금 다시 한국으로 리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호주는 뺄게요, 여기서. 음. 과거에는 호주가 해외 취업 유망 10개 국가 안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해외 취업 유망 국가 안에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용접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일 시공, 뭐, 이런 건설 노동자, 이쪽은 괜찮아. 그런데 나머지 쪽으로 가려면, 현지 대학을 다녀야 돼요. 비자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음. 그래서 호주는 빠지는 게 맞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IT 쪽만 가세요. 나머지 쪽으로 가면 비자 받기가 어렵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영어 당연히 뭐 해외 취업은 필수겠지만 중국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베트남은 오늘 오신 분들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경력자들이 가는 국가입니다. 경력자들이 한국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도 관리하고 뭐 직원들을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관리자 쪽으로 많이 가고 싱가포르이 요즘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전에도 싱가포르이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싱가포르이 아시아 국가에서 GDP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삽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 다 들어가 있고요. 전 세계에 뭐 이런 저기 뭐야, 저런 회사들 있죠. 저기 뭐죠? 저 글로벌 대학들. 이런 곳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 싱가포르이 완전 대세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2007년도에 싱가폴 노동청으로부터 싱가폴 정부에서 비자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5개 국가의 우수한 인재들한테 취업 비자를 아주 쉽게 줍니다.
예, 그 중에 넘버 원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예,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 승현 씨도 따지고 보면 지금 해외 취업 간다, 싱가포르 해외 취업 간다 그러면 승현 씨는 고졸 입장이 되거든. 근데 갈 수 있어. 예, 갈 수 있어요. 싱가포르는요, 오늘 면접 봤잖아요. 오늘 합격 결과 나왔잖아. 3일 뒤에 비자가 나와요. 그리고 굳이 막 미국처럼 대사관 가거나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 지금 쌤이 창을 띄워드린 곳은요, 현재 한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채용 실시간 채용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싱가포르 에어라인입니다. 그죠? 패신저 릴레이션스 오피서 채용. 예, 프리미엄 서비스 직무입니다. 예, 이런 회사도 나와 있고요.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아, 아직 본인들 좀 이제 오늘 지금 계시는 분들 저게 안 맞아서 여기 보세요. 트립닷컴, 구글 올라와 있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우 군, 요런 데 가면 좋아. 글로벌 물류회사. 요런 채용 정보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공대생들 있으면 요런 데 가면 좋아. 싱가포르 난양 공대에서 연구행정직으로 한국인 채용하고 있어요. 네, 이런 데도 지원해보면 좋겠죠. 그죠? 네, 그리고, 넷플릭스도 있어요. 아마존도 있죠. 그죠? 아마존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지. 여기 있네. 넷플릭스. 어, 넷플릭스도 한국인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채용 공고들을 좀 보면서, 좀 꿈도 키워 보시고, 쌤, 저기 저 지원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해봅시다. 뭐, 까짓 거. 떨어지면 그만이고. 예, 연습 삼아 해보는 거지.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국가 이제 됐죠? 해외 쪽 국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가시려면 필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방송에도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첫 번째가 진짜 갈래? 진짜 한번 해볼래? 어, 승현 씨가 가려면 지금 가는 것보다 2학년 마치고 가면 제일 좋아요. 2학년 대학생들은 2학년 2학기 마치고 가거나 3학년 1학기 마치고 가면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개별 멘토링 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우 군 같은 경우도 3학년 때 한번 도전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계획을 막 짜야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지나 열정이 아주 중요하고요.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가는 목적성을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1번,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1번, 쌤, 저 이대로 대학교를 졸업하면요. 남들과 다른 차별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재학 중에 혹은 졸업 시점에 맞춰서 저 한 1년 정도 인턴십이나 취업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스펙을 목적으로 가는 케이스. 2번, 쌤, 제가 이 직무로 예를 들어서 우리 현우궁처럼 SCM이나 구매 쪽으로 해서 쌤, 저는 글로벌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2년에서 최소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경력을 만들고 싶어요. 경력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3번, 현우 군이, 쌤, 저 경희대학교인데요. 저 나중에요. 미국에 가서요. 석사, 박사까지 하고 싶어요.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어요. 근데 대학원 진학하려고 하니까 빡빡하잖아. 돈도 없고. 그지? 그래서 뭘로 가? 인턴이나 취업으로 가서 거기서 돈도 벌고 생활도 해보고 직접 내가 그 가고 싶은 대학에 좀 가서 상담도 받고 해서 진학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4번, 한국 살기 싫어요. 한국 살기 싫어요. 난 한국 싫어요. 예, 이민을 목적으로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미래 직업군 진로 직무 방향성 꼭 설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워킹 할리데이 가지 마. 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요. 왜냐하면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여러분 30대, 40대 돼서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젊은 청년들의 어떤 보면 특권이에요, 특권.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만 34세 미만까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최소 1년 정도 했던 경험들이 나중에 내 미래 전문 직업군하고 연결고리를 꼭 타야 됩니다. 그죠?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 안 돼. 시간 버리고 그냥 돈 버리고 이러면 안 돼.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자가진단, 전공이라든지 부전공, 복수전공, 뭐 경력이 어떤 게 있는지 어학 중요하겠죠? 어학 중요하겠죠? 예, 어학이 뛰어나게 필요한 직업군이 있고 그렇게 뛰어나게 필요하지 않는 직업군들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 희망 국가 아까 쌤 알려줬지? 그럼 국가별로 내가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실제 어떤 기업이 한국인을 채용하고 있는지 채용 정보도 보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쌤, 저 500만 원 준다는데 돈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그다음 언제쯤 출국하면 좋을지도 여러분들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예, 요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쌤 방송 영상 다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이런 친구들이 많이 가요. 스펙을 목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경력을 목적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더 큰 거 뭐, 쌤, 저 아직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뭐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가는 친구들. 자, 이제 방송 영상 하나 보여드립니다. 음, 소리가, 방송 화면 보이시죠? 네. 음, 인터넷이 자꾸 끊기나? 왜 안 되지? 네. 잠깐 보겠습니다. 네, 국경 없는 전 열정이죠. 전 세계의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지요. 세계를 간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해외 취업하면 이분이죠. 예,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단 됐죠? 이제 쌤 소개 봤지? 넘어갈게요. 네, 그럼 다음 목표도 세웠을 것 같아요. 국내 좋은 기업 들어가겠다, 아니면 뭐 다시 해외로 나가고 싶다. 어떤 예정입니까?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진로가 막막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인턴 경험을 하고 와서 저는 물류나 그런 관련한 직종을 선택하고 싶어서 이제 얼마 있으면 BJF 리테일 있는데 네. 지원합니까? 아직 아직 안 합니까? 네, 저 그렇군요. 3학년 2학기 그렇습니까? 합격해서 예. 우선 다니고 있고 제 계획은 이제 4학년 1학기가 되면 자격증이나 이제 공모전 같은 것을 또 준비하고 그렇군요. 2학기 때 취업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아직 3학년 2학기에 복학을 해서 학생이고요.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로는 이제 유통과 물류 쪽으로 바꿨다면 지금 학교 다니는 게 좀 아깝지 않나요? 전혀요. 저는 오히려 갔다 와서 더 학과 공부하는데 더 즐거움을 더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 저는, 네. 관심 가니까 그렇죠? 네, 국제 쪽으로 네. 저는 아무래도 하고 싶으니까 네. 국제 경제 이렇게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보는 게 저는 되게 재밌어서. 야, 우리 대표님이 정말 구세주예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아무 생각 없는 학생을 이렇게 딱 집중할 수 있게 네. 전문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그럼요, 이제 아빠 미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 아니, 물론 우리 예은이가 영어가 미리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근데 또 그러니까. 가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영어를 못했다면 네. 더 기가 막힌 건데 네. 영어를 좀 했어요. 예쁜이. 예, 좀 뭐 미리 준비를 좀 했었는데 이제 우리 예은이의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갑니다. 예, 지금 1년 동안 미국에서 전문직 인턴십을 통해서 예. 이제 값진 경험을 이제 찾았죠.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찾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까지 유통 물류 분야의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공모전 이런 어떤 말 그대로의 우리 핵심 키워드 이런 걸 만들어내고요.
4학년 2학기 시점 이제 이때는 우리 무역 물류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싱가포르로 싱가포르. 다시 한 번 더 취업을 도전합니다. 싱가포르 우리 같은 박 경우는 대표님의 성지 아니야. 네. 싱가포르. 우리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발달되어 있고 물도 수입해서 먹는 국가다 보니까 예. 라지스틱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1년 정도, 2년 정도를 싱가포르에서 그렇네요. 근무를 하면 지금 영어는 어느 정도 마스터 했잖아요. 이제 싱가포르에 가 있으면 중국어까지 마스터하죠. 자, 여러분 감 잡히세요? 예, 감 잡히세요? 예, 우리 방송에 조금 전에 출연했던 생방송입니다. 예은이 같은 경우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지금 아마 현우 군이 좀 그런 생각 많이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나중에 미래에 어떤 전문 직업군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부모님하고 상의 못하는 거, 친구들하고 얘기 못하는 내용들을 아마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근데 본인만 그런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은이도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예은이한테, 쌤이 그 홍익대학교, 이 지금 예은이가 홍익대학교 경제학과인데, 쌤이 홍대에 3년 동안 교수로 있었거든?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어. 그래서 쌤이 그랬어. 예은아, 이래나 저래나 네가 해외를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냥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은이가 1년 정도를 가본 거예요. 3학년 1학기 마치고. 아까 쌤이 그랬잖아. 언제 가면 제일 좋으냐? 2학년 2학기 마치고 혹은 3학년 1학기 마치고 인턴으로 한번 갔다 와. 가서 돈도 벌고 본인들 생활도 해보고 실제 뭐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한번 해봐요. 해보다 보면 내하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 만약에 판단이 맞다라고 내가 해봤으니까 이게 내하고 맞다라고 판단 내리면 뭐 해야 돼? 한국 와서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복학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관련된 직무나 진로에 관련된 교과목 수업도 듣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해외 취업으로 완전히 트랜스퍼를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기업도 들어가거나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현우군 감 잡혀? 이렇게 접근시킵니다. 이 쌤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이에요. 왜? 저는 유학원이 아니고 에이전시도 아니에요. 저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쌤 제자들한테. 본인들도 쌤 강의 들어서 제자가 되잖아, 그지? 방향을 제가 이렇게 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실질적으로 해외를 가겠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철저한 준비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1번, 진로 직무 방향성 또 설계해야 되겠죠. 나는 SCM이나 구매 쪽으로 빠질 건데, 어떠한 산업 분야로 갈 건데, 현욱은 이걸 정해야 돼. 어떠한 산업 분야로 갈 건데, 3PL로 갈 거야, 4PL로 갈 거야? 이걸 정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정보와 지식은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교육과 학습을 통하는데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잖아.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국비 교육 과정들이 꽤 많습니다.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든지 AI 캠퍼스라든지 이런 교육 과정들이 뭐 1인당 한 1,000만 원에서 뭐 1,7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비 지원해주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족한 정보와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어학 능력. 영어는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화를 잡아야 됩니다. 습관화. 승현 씨 같은 경우는 쌤 아들 친구인 것 같은데, 쌤 아들도 20살이에요. 이 시기 재수하고 있습니다. 무튼, 우리 승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1학년짜리 우리 혜린이라는 친구 컨설팅 해줬다 그랬잖아요. 온라인 멘토링 해줬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학교 수업 충실하고, 2학년 때까지 영어만 꾸준히 하라고. 영어만. 쌤이 제 제자들한테 뭘 시키냐면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10시 사이에 1대1 원어민 화상 수업 시켜요. 그것도 하루에 25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달 해봤자 여러분 돈 15만 원밖에 안 해요. 비싸지 않아요. 매일 제가 그거 시켜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25분 수업 끝나고 나면 인사하고 뭐 하면 한 30분 흘러가잖아. 끝나고 났을 때 토익 스피킹 책 공부하라 그래요. 한 1시간 정도. 근데 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키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친구들 만나라고 평일날 친구들 만나면 재밌어요. 음. 우리 승현은 좀 친구들 만나고 해야 돼. 연애도 하셔야 되고. 현우는 하면 안 돼. 조금 줄여야 돼요. 친구들 만나고 하면 하루 나가면 여러분 얼마 써? 맞죠? 최소 5만 원 써요. 그죠? 근데 친구들 만나면 즐겁고 재밌어.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때, 헤어지고 집에 올 때 남는 거 있다, 없다? 그 대신에 주말을 활용해서 쓰고,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까지는 내 자기 자신한테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꾸준히 그냥 습관화만 잡으시면 돼요. 자, 취업 준비 서류들이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레주메, 커버 레터, 레퍼런스 레터, 레코멘데이션 레터. 레퍼런스 레터도 추천서고, 레코멘데이션 레터도 추천서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레퍼런스 레터는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 곳들, 내가 무슨 현장 실무를 경험했던 곳들에서 받는 추천서, 레코멘데이션 레터는 쌤 같은 교수님들한테 받는 추천서. 미리 받아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그리고 프로젝트 기술서, 셀프 인트로덕토리 비디오는 관광 산업 쪽으로, 관광 현대 산업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셀프 인트로덕토리 비디오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국내하고 해외하고 같이 접근시킵니다. 제가 어떻게 짜주냐면요. 현웅은 3학년 1학기지? 어, 그만 이렇게 만나요. 카톡 채팅으로 답 좀 주세요. 음. 3학년 1학기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현재 시점 여기잖아. 그럼 1번 플랜. 지금부터 준비해서 3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기 내고 한 1년 정도 다녀오는 플랜. 2번, 지금부터 준비해서 3학년 2학기 마치고 휴학기 내고 1년 정도 다녀오는 플랜. 3번,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요. 휴학을 하는 게 아니고요. 4학년 2학기를 학점 인정을 받아요. 네, 현장 실습이나 글로벌 현장 실습이나 아니면 해외 인턴십 등과 통해서 학점 인정을 받아서 나가는 방향. 4번, 지금부터 시작해서 졸업 후에 가는 방향. 이렇게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4학년이 되잖아. 4학년이 되면 뭐 하냐면 국내 기업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기업, 해외 취업은 이미 우리가 신청을 해놨잖아. 접수를 해놨잖아. 그지? 이때부터 접수를 해놓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요거는 쌤 스타일이에요. 쌤이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실제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최소 1년 정도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대학원이나 이런 곳에 진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아까 봤잖아요. 우리 예은이처럼. 미국 갔다가 싱가포르 가는 친구들, 싱가포르 갔다가 독일 가는 친구들, 뭐, 여러 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매 학기 때마다 해외 취업반이 만들어지는데 한 40명 정도 들어가요. 근데 거기는 창업을 목적으로 이제 해외 취업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 거는 필요 없고요. 요거 하나 캡처 또 놓으세요. 예. 커리어 분석하는 방법들입니다. 내가 어떠한 지식을 습득했고, 어떠한 지식을 이해하고 있고, 내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력서, 자소서 작성하거나 내 어떤 직무 이런 거 설계할 때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 캡처 떠놓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뭐 정부 정책 지원 사업이고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모두들 다 정보들이 있으니까 제가 멘토링 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면 뭐 내일 정도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정 되실 때 제가 온라인 멘토링 이렇게 해 드릴 거고요. 강의 참가하신 분들은 무료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하고 있는 글로벌 커리어 리더십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같은 사람이 한국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교수님들이 전 세계의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리더십 온라인 강의를 해드리는데, 다른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유료 과정인데, 쌤 제자들은 다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즉 쌤한테 강의 들은 사람들은 이 링크를 다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해요. 약 1시간 한 반 정도 합니다. 그래서 좀 글로벌 커리어도 좀 쌓고 영어 활용 능력도 좀 키우고 해서 제가 그냥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저희가 뭐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개인 카톡으로 이런 데 들어오면 시간 내서 한 번씩 꼭 들어가셔서 좀 준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죠? 됐죠?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1대1 멘토링, 잡아서 저희가 1대1로 제가 쌤이 한 30분 정도, 온라인 멘토링 해드릴게요. 됐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